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2025학년도 버전 정확한 언매, 언어와 매체죠.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언어와 매체가 작년 수능에 너무 어렵게 출제되면서 아이들이 언매에 겁을 먹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런데 막상 지금 현장에서 언매 선택자와 화작 선택자의 그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언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렇게 수능이 어렵게 출제됐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특히 언어와 매체에서 애들이 박살이 났다라고 뉴스에 나왔는데도 언매를 하는 아이들의 어떤 사고방식은 뭘까? 넌 왜 언매하는 거니? 문법 잘해서 잘났습니다. 문법을 잘하는군요. 그러면 언매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애들이 문법 같은 걸 좀 싫어하거든, 국어에서. 문법 너 괜찮다? 그거 언매할 수 있죠. 넌 왜 언매를 선택했니? 고2 때 내신 때 문법이 들어가가지고 매체는 학교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죠. 문법 쪽이 들어갔었어. 이런 거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넌 왜 언매해? 내신 때 한번 해봐가지고. 그렇죠. 화법과 작문은 사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지. 근데 문법 같은 건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해왔지. 더군다나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같은 점수면 언매가 표준 점수가 훨씬 높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언매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 잘못된 말입니다. 언매를 선택하고 다 맞으면 유리하다. 근데 언매를 선택했는데 11개 중에 3개 틀렸어. 전혀 유리할 것이 없다. 그래서 언매 11문제 정도는 깔끔하게 다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알겠죠? 자, 일단 언매 비중 이거 한번 볼까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이 5문제가 출제되고 11점. 그 다음에 매체가 6문제 13점. 근데 엄밀히 말하면 5문제, 6문제처럼 보이지만 5.5, 5.5예요. 왜냐하면 매체 문제 6문제 중에 1문제가 문법적인 내용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5.5, 5.5 11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점은 11문제 24점이죠. 100점 만점에 24점이면 2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언매 쪽이 최근에 계속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여기를 잘 본 애들이 표준 점수가 높죠, 이제. 그래서 언매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선택 과목이니까 공통 영역이 76점이잖아. 선택 과목 24점이고 이걸 사이드 과목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언매 같은 경우에 이제 봐라. 작년 수능이야, 작년 수능. 2024 수능 오답률 탑 10을 보시면은 이 노란색이 다 언매 문제들입니다. 35번부터 45번이 언매잖아. 10문제 중에 무려 3문제가 언매에 포함된 문제였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야. 그죠? 오답률 상위 탑 10 중에 언매, 그 중에서도 매체가 아닌 문법이 3문제나 들어갔다. 그러면 매체는 만만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매체는 약간 생소하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문법은 좀 이렇게 배워왔어. 그죠?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러면서 좀 기본적인 것들 배워왔지. 근데 매체 파트도 분명히 교과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배웠죠. 매체 제대로 배워본 적이 별로 없지. 왜 그럴까? 학교 내신에도 문법 문제들은 많이 나왔잖아. 근데 매체 쪽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별로 안 내지. 왜 그럴까? 내신 내기가 참 골 때리는 과목입니다. 매체 지문을 구성해가지고 문제를 내야 되는데 지문 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내신 문제 만들기가. 그러다 보니까 언매 중에서 문법 중심으로 공부를 해온 거죠. 물론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이 비중이 높다라기보다는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쪽의 학습의 포인트가 무게중심 일로 간 건 맞아. 그런데 매체는 안 하고 시험장에 가도 되느냐? 그러면 박살난다. 매체도 좀 공부는 해둬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머리 굴려서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강 보기 박스에 짜맞춰서 답을 도출하는 아이들. 과연 개념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기억에서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기억에서 리을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보기 박스가 다 예문이야. 이런 예문 정도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못 읽냐 이거? 다 읽을 수 있잖아. 의미도 다 알고. 근데 막상 문제로 들어가면 선택지에 기억에는 필수적, 이거 동그라미가 아마 쳐 있을 거야 이렇게. 자, 기억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니은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이랬을 때 필수적 부사어가 뭔지 알아야 판단을 할 거 아니야 이거. 안긴 문장이 뭔지, 여기서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거 잡아내지 못하면 못 풀어. 다시 말하면 선택지 자체에 개념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명사, 절, 무슨 보어, 관형사, 절, 선택지 자체가 이렇게 개념어가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보기 박스와 짜맞춰가지고 머리 굴려서 풀려는 친구들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언매에서 문법 파트는 개념 학습이 생명인 거지. 알겠죠? 그럼 반대로 개념 학습만 제대로 하면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느냐? 많은 선생님들이 그래요. 문법은 개념만 돼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개념을 알고 있어도 못 푸는 경우들도 있어.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 푸는데 문제에서 피동, 사동 이런 걸 물어봐. 난 피동, 사동이 뭔지도 다 알아. 풀었는데 틀려. 이런 경우들이 나오잖아. 그죠?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작년 수능 39번 문제 한번 봅시다. 보기 박스에서 설명을 다 해줘요. 부사어는 부사, 체험 플러스 조사, 용언, 활용형 등으로 실현된다. 부사어로서 다 설명해줬어. 여기서 설명해주고 나서 조건 이렇게 줬지? 그리고 문제를 보면 기억, 니은의 조건을 충족하는 문장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야. 이번에는 개념 설명은 여기서 해주고 이걸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능력이 되느냐 이걸 묻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을 안다고 해도 이 문장에 적용이 안 되면 답을 못 찾아요. 3점짜리 오답률 굉장히 높았던 문제. 그죠? 이거는 뭐 개념을 몰라서 못 푼다 이런 건 아니야. 여기 다 설명해 주니까 다 설명을 해줬잖아. 근데 예문에 적용이 안 되면 문제 못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문법 문제 중에 이런 문제들 많죠. 보기 박스가 예문이 아니라 개념 설명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리고 선택지가 예문으로 구성이 돼. 개념 설명 다 해줬어 이미. 근데 못 풀어. 이런 경우들도 많아. 결론이 뭐냐? 일단 언매를 잘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개념 학습 중요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이게 돼야 돼, 이게. 실전 적용이 돼야 돼. 실전 적용 능력도 개념 학습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게 결합이 돼야 언어와 매체를 담아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개념만 공부하면 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장에 가면 결과가 좋지 않을 거야. 대가리 굴려갖고 그냥 실전 적용 능력을 푸는 거야. 이런 친구들 역시 결과가 좋지 않을 거야. 이 두 개가 믹스가 돼야 한다. 이걸 명심해야 돼. 알겠나요? 자, 이 강의에서는 엄마가 좀 어렵기는 한데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가르치는 거. 연매 강의가 좀 지루해서 문제거든요. 이게 문법이어가지고 선생님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언어와 매체 강의를 진행을 할 거야. 안 그러면 애들이 수업을 안 들어, 언매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언매 필수 개념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보통 문법책이 줄줄줄줄 이렇게 문장으로 줄글로 써 있잖아. 그거 읽다 보면 지치거든, 니네가. 그래서 거의 모든 개념을 깔끔하게 니네가 볼 수 있게 표 형태로 정리해놨어요. 교재 다들 가지고 있죠? 이 교재 안쪽을 한번 주르륵 넘겨봐도 다 표 형태 안에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게 보여. 여러분들 안 그래도 책 읽기 싫어하는 세대잖아. 근데 이걸 선생님이 줄글로 줄줄줄줄줄줄줄 책처럼 설명해 놓으면 이미 공부 의욕이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굉장히 가독성 좋게 이 표 안에 개념들을 다 이렇게 박아 넣었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더 알아두기라고 해서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지.
헷갈리는 것들. 예를 들면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은 뭐가 다른 것이냐. 헷갈리거든 이런 거. 이 헷갈리는 요소들이 문제로 잘 나와요. 그런 것들을 따로 더 알아두기를 통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것도 따로 또 정리를 해놨다. 헷갈리는 요소들. 자, 그리고 실전 적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일단은 개념 확인 문제. 수능형 구성의 오지선다는 아닌데 방금 배운 개념을 사례와 적용해 볼 수 있는 개념 확인 문제.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왜냐면 수능은 자료 해석형 오지선다 문제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알겠죠? 수능형 문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를 쉽게 푸는 필살기 이건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시험장에 가서 답을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문제를 풀 때 나 이거 용어 아는데 근데 떠오르질 않는 거야. 분명히 내가 이거 배운 적도 있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안 떠올라. 그래도 답을 맞으면 되잖아.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중요 개념별로 이런 요소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면 당연히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기본이지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런 문제 푸는 필살기 같은 거를 좀 가르쳐 줄 거예요. 개념이 딱 하고 시험장에서 떠오르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써놔. 국, 물. 여기에 들어있는 의문 현상이 무엇이냐. 소리 나는 대로 써. 국, 물. 공통 부분 똑같은 거 치고 물.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교체고. 이응은 비음이니까 이건 비음화 현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빠르게 그 문법적인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필살기들을 많이 가르쳐 줄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 개념적인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문학이나 독서 영역에서 지문 분석할 때 썼던 마인드맵이라는 틀이 있었죠. 이걸 문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각 단원별로 핵심적인 요소를 한 판 정리를 해놨어요. 이 교재의 맨 뒷부분에 보면은 쭉 정리되어 있거든. 시험장에 갈 때 여러분들이 이거 뜯어가면 돼. 그러면은 한눈에 문법 전 단원을 정리할 수 있어. 책 맨 끝부분에 다 정리되어 있죠? 이렇게 단원별로 이번 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라는 걸 단원 끝날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시험장에 갈 때는 진짜 이거 딱 뜯어갖고 가면은 한눈에 문법 개념을 쫙 볼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 매체의 신유형이라고 하면 문법 플러스 독서형 지문형 문제들 있지? 그리고 두 문제가 딸려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애들이 싫어해요. 한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좋아하는데 지문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법 문제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다양하게 수록을 해놨어요. 알겠죠? 자, 이 강의 들은 친구들이 일단 이 강의의 특징은 애들이 잘 느낄 테니까 뭐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문법을 암기라고 생각을 하죠. 선생님은 문법이 암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암기해야 할 용어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용어들조차 풀어서 설명할 거야. 외우려고 하면은 공부하기도 싫잖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무조건 이해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체화할 수 있게.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애들이 쓴 거야. 선생님 글씨를 잘 쓰죠. 그럼 예시를 좀 재밌는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알겠지? 개념 강의니까 그런 거야. 이 강의가 있고 후반부에 이제 고난도, 최고난도 언매라는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어려운 개념과 문법만 모아놓은 강의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언매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 학원 같은 거 다닐 때 뭐 겨울방학 6주 특강 막 이런 게 있을 거야. 그거 하면은 언매 공부 끝나는구나. 그러다가 시험장에 가면 끝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초반에 한번 개념 철저하게 한번 해놓고 그 다음 까먹지 않게 계속 문제 풀면서 유지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수능 보기 직전에는 진짜 어려운 것들만 모아서 한번 쭉 정리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는 거야. 알겠나요?
자, 좀 재미있게 진행하는 강의다. 뭐,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네. 뭐, 이런 강의입니다. 좋은 얘기가 많아요. 선생님, 좋은 수강 후기만 골라서 넣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대체로 이런 수강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베이스 친구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저 내신할 때 찔끔찔끔 하긴 했는데 체계적으로 엄매를 한번 쭉 정리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야. 알겠죠? 그리고 특히 매체. 얘도 알고 있지. 간과하기 쉬운 매체 파트. 애들이 문법에 비해서 매체 파트는 진짜 무시하고 천시하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 가면은 틀립니다. 틀리고 나서는 실수했어. 실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게 실력인 거야. 매체 파트도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보통 이제 언매 강의들 보면은 문법밖에 없어요. 매체 쪽에 아예 안 들어있거나 조금 들어있거나 한데 선생님은 꽤 많이 실어놨습니다. 매체 파트를.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 매체도. 알겠죠?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언매 필수 개념 체계적으로 단원별로 정리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 제가 학교 내신 때만 그때 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자꾸 틀리는 애들. 문제 풀면 틀려. 나중에 보면은 분명히 들어봤어 이거. 이런 친구들. 실전 적용 능력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언매 수업 다른 강의들 들어봤는데 지루해서 못 듣겠다. 이런 친구들. 지루하지 않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언매는 몇 분 컷해야 되니?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게? 5분 안에 언매 11문제를 풀면 내가 네 딸이다. 5분 안에 야, 네 상식적으로 5분 안에 어떻게 11문제를 풀어? 그럼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몇 분 정도 안에 풀면 될까? 13분? 그 정도는 괜찮아요. 보통 15분 안에 풀면은 성공이다. 근데 이제 빨리 푸는 친구들은 한 12분, 13분 안에도 풀죠. 근데 막 5분 이런 게 안 되는 게 언어, 즉 문법까지만 놓고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뒤에 매체는 읽으면서 풀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0분은 넘어가게 돼 있어. 알겠죠?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 다시 말하면 언매 11문제를 막 20분, 30분씩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큰일 나요, 시험장에 가면. 시간 부족한 친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일단 엄청난 영광이에요. 선생님 카페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줘요. 선생님 네이버에 선생님 이름 땅 치면은 다 카페가 나와. 보니까 뭐 32,000명 거의 공부하고 있던데 거기에 가입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료들이. 그 자료들 여러분들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언매 문제은행이 거기 또 들어있어. 카페에 들어가면은 뭐 문법 단원별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거든. 그것도 뽑아서 얼마든지 푸세요. 다른데 퍼날르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것만 안 하면 돼. 본인 공부하는 자료로는 얼마든지 써도 돼. 알겠어요? 자, 강의 목표가 뭐야? 언매 11문제 15분 컷합니다. 15분 안에 무조건 풀고 그 다음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자, OT는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